20분 드라마. 오늘 이 시간에는 이가영님의 구렁텅텅 새선비를 보내드립니다. 구렁텅텅 새선비. 옛날 한 옛날에 홀로 외롭게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오두막 지어놓고 밭 깔고 씨 뿌리며 그럭저럭 지냈어요. 할머니는 귀여운 아들을 낳고 싶어 매일 밤 산신령님께 빌었습니다. 하루는 밭에 나가 일을 하는데 밭고랑 사이로 알이 하나 쑥 튀어나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큰 알도 있었나? 마침 배고픈데 잘 됐다. 할머니는 알을 가져다 맛나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10달이 되는 날 할머니는 무엇인가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달을 꽉 채워 낳은 것이 글쎄 커다란 구렁이었어요. 세상에 내가 구렁이를 낳다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 구덩이를 삿갓으로 냉큼 덮어 뒷곁에 놓아두었어요.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니 옆집 사는 정승댁 세 딸이 차례차례 구경을 왔어요. 할머니, 아기 보러 왔어요. 첫째 딸이 제일 먼저 와 삿갓을 열어보았어요. 에구머니, 징그러운 구렁이잖아. 어떻게 구렁이를 낳을 수가 있지? 너무 징그러워. 귀여운 구렁텅텅 구렁이 아가네. 셋째 딸은 삿갓을 다시 잘 덮어주었어요. 할머니는 구렁이를 산신령님이 주신 아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키웠어요. 구렁이는 태어난 것도 남다르더니 자라는 것도 남달랐어요. 눈 깜짝할 새에 쑥쑥 자라 어느새 장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나 옆집 딸한테 장가 보내주시오. 얘야, 네가 사람도 아닌데 어찌 장가를 가겠단 말을 전할 수 있겠느냐. 구렁이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어. 그래도 구렁이는 밤낮 없이 졸라댔어요. 그래도 장가 보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궁이에 들어가 꼼짝도 하지 않을 거예요. 구렁이는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더니 몸을 웅크리고는 정말로 몇 날 며칠을 꼼짝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하는 수 없이 정승댁에 가긴 했는데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이튿날 할머니는 큰맘 먹고 정승댁 마님을 만났습니다. 실은 우리 집 아들이 이 집 딸에게 장가를 들겠다고 고집이네요. 옆집 구렁이 총각이 너희에게 장가 가고 싶다고 했단다. 첫째야, 내가 구렁이 색시가 되겠느냐? 어디 시집 갈 데가 없어서 구렁이한테 간답니까? 둘째야, 그럼 내가 구렁이 색시가 되겠느냐? 싫어요. 죽어도 구렁이한테는 시집 안 갈래요. 셋째야, 그럼 내가 구렁이 색시가 되겠느냐? 제가 어찌 어머님 말씀을 거역하겠어요.
홀례를 치르는 날이 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정승댁 앞마당으로 몰려들었어요. 구렁이 홀례는 어찌 올리나 궁금했던 것이었죠. 웅성웅성 수군대며 모두가 대문만 쳐다보고 있는데 기다란 장대 하나가 정승댁 담장 위에 턱 내려앉았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구렁이가 장대를 타고 넘실넘실 담을 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마을 사람들은 배를 잡고 한바탕 웃어댔어요. 밤이 깊어 구렁이와 색시만 남게 되자 구렁이 신랑이 말했어요. 간장독, 밀가루독, 물독을 좀 가져다 주시오. 색시는 군말 않고 구렁이 신랑 말을 따랐어요. 이윽고 구렁이 신랑이 간장독에 들어갔다 나오고 밀가루독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물독에 들어갔다 나오니 허물을 말끔히 벗고 환한 새 신랑이 되어 있었어요. 정말로 구렁덩덩 새선비가 되었죠. 놀라지 마오. 나는 하늘나라 사람인데 죄를 짓고 구렁이 허물을 뒤집었었다오. 다음날 아침 모두들 새신랑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째 언니, 둘째 언니의 시샘이야 이루 말할 것도 없었죠. 세상에,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할걸. 내가 더 잘 어울리겠다. 그러던 어느 날 새신랑이 색시를 불러 앉혔어요. 네, 급히 볼 일이 있어 잠시 집을 비워야겠소. 그동안 이 구렁이 허물을 잘 간직해 주시오. 남한테 보여주지도 말고 잃어버려도 태워도 안 돼요. 알겠어요. 소중히 보관하고 있을게요. 색시는 알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구렁이 허물을 주머니에 넣어 품에 고이 간직했죠. 구렁이 신랑이 길을 떠난 뒤에 언니들이 놀러 왔어요. 그런데 다짜고짜 구렁이 허물부터 구경하자고 했죠. 딱 한 번만 보자꾸나. 그냥 보기만 할게. 그래, 그냥 보기만 할게. 한번 보여줘. 살살 꼬드겨도 색시가 꿈쩍 안 하니 언니들은 억지로 구렁이 허물을 빼앗았어요. 어머, 징그러워. 언니들은 구렁이 허물을 냅다 화롯불에 던져버렸어요. 구렁이 허물은 타서 새하얀 재가 됐죠. 구렁이 허물 타는 냄새는 멀리 멀리 퍼져 새신랑이 있는 곳까지 닿았어요. 냄새를 맡은 새신랑은 색시를 원망하며 떠났어요. 색시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나 저제나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은 오지 않았어요. 서방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언제까지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어. 색시는 새신랑을 찾으러 길을 떠났어요. 이 산 넘고 저 강물 지나 걷고 또 걷다 보니 시커먼 까마귀 한 무리가 구더기를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까마귀야, 구렁동동 새선비님 보았니? 이 구더기들 다 주워서 윗물에 씻고 아랫물에 헹궈. 가져오면 알려주지. 색시가 그렇게 했더니 까마귀가 이 고개만 넘어보라고 말했어요. 그 고개를 넘으니 멧돼지가 칡뿌리를 캐먹고 있었어요. 멧돼지야, 구렁동동 새선비님 보았니? 이 산에 있는 칡뿌리 다 캐어주면 알려주지. 색시가 그렇게 말했더니 멧돼지가 저 고개만 넘어보라고 말했어요. 그 고개를 넘으니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구렁동동 새선비님 보았소? 검은 빨래는 희게 빨고 흰 빨래는 검게 빨아 풀 먹이고 다듬이질하여 잘 개켜주면 알려주지. 색시가 그렇게 했더니 옹달샘에 가서 은으로 만든 밥주발 뚜껑을 타보라고 했어요. 색시가 옹달샘에 가서 커다란 은밥주발 뚜껑에 오르니 뚜껑이 둥실 떠내려가다가 어디선가 멈추었어요. 저만치서 아이 하나가 새를 쫓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 색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새야, 구렁덩덩 새선비네 떡살 술상이랑 까먹지 마라. 내일이면 새선비님 장가간다. 아이야, 구렁동동 새선비님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니? 아이가 알려준 대로 찾아가니 큰 기와집이 나왔어요. 색시는 동냥온 척 마당으로 들어가서는 일부러 밑뚫린 자루를 내밀었어요. 하인이 쌀을 한 바가지 담아주는데 뚫린 밑으로 쌀이 조르르 떨어졌어요. 색시는 은젓가락으로 쌀을 한 톨 한 톨 집어 담았어요. 날이 어두워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당신을 재워드릴 방은 없소. 방이 없으면 외양간이라도 좋아요.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 안 돼요. 외양간이 안 되면 마루 밑이라도 좋아요. 그렇게 색시는 구렁덩덩 새선빈의 마루 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한밤중이 되어 달이 휘영청 떠오르자 잘생긴 선비 하나가 마당으로 나왔는데 꿈에 그리던 구렁덩덩 새선비였어요. 색시는 마루 밑에서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나는 눈이 둘이나 있는데도 우리 구렁동동 새선비님을 볼 수가 없네. 구렁덩덩 새선비가 걸음을 멈추고 마당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러다 마루 밑에 있는 색시를 찾아냈죠. 나는 세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두 아내를 거느릴 수 있겠는가? 둘이 내기를 해서 이긴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겠네.
첫 번째 내기는 심리 떨어진 산에 가서 쌀이나무 10동을 해오는 거일세. 동쪽에 떴던 해가 서쪽으로 질 무렵 누가 나무 열동을 거뜬히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보니까 구더기 씻고 칡뿌리 캐고 빨래했던 색시였어요. 처녀는 밤이 되어서야 겨우 나무 한 동에서 돌아왔죠. 다음 내기는 석자 세치되는 남학신 신고 삼실리 밖에 있는 샘에 가서 물을 길러오는 것일세. 그런데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12층계로 올라와야 하네. 색시는 남학신 신고 색시는 남학신을 신고 샘에 가서 물을 잔뜩 길어왔어요.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왔죠. 처녀도 물을 길어오다가 다 쏟아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 내기라네. 내일까지 호랑이 눈썹 5옷을 뽑아오시오. 단 살아있는 호랑이여야 하오. 색시는 호랑이를 찾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오두막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내 아들들이 바로 호랑이라네. 마침 5명이니 하나씩 뽑아다 줌세. 할머니는 호랑이들에게 한숨 자라 재워놓고는 눈썹을 한 올씩 뽑아 색시에게 주었어요. 색시는 호랑이 눈썹 5옷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왔죠. 처녀도 산에 오르긴 했는데 호랑이 눈썹을 얻을 곳은 없었어요. 호랑이 눈썹 대신 개 눈썹 5올을 뽑아 들고 갔어요. 아니 이게 개 눈썹이지 호랑이 눈썹이요? 그렇게 해서 색시는 구렁덩덩 새선비를 되찾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20분) 드라마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이가영, 기술 한채희, 진행의 이예린, 김신영, 이미연이었습니다.